네, 어제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부친상과 조모상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불거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던 부친이 치매를 알아오던 조부모를 한 15년간을 모셨답니다. 네. 15년간. 하지만 다음 날 요양원을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노년의 중증 질환.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송영신 변호사와 최창호 심리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든다는 거죠. 네.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병을 앓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 딸이고 누구의 엄마,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가족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어느 집이나 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주변에 이런 사례들 많이 또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 그 각 지자체에 있는 그 치매 지원 센터와의 연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전체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 환자이고 예. 또 4명 중 1명은 치매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그 치매 유병률을 본다면은 이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의 문제를 네. 한 가정 내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은 그 어떤 사회 연대의 책임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그런 영역이 됐다는 것이죠. 네, 예. 참고로 치매 환자 네. 수가 우리나라가 네. 70만 명이 된다고 네. 하고요. 2025년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네. 이제 대전에 계신데 네. 아버지는 한 2달째 입원해 계시고 예. 네. 어머니는 이제 허리 수술을 해서 나오셨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편찮으셔 갖고 또 어지러워서 입원을 하셨었는데 예. 네. 80이 넘어가시니까 치매는 아니시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시기에 마련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회 그 쇠약증후군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무력하고 힘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어떤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질환이 오게 되고 예. 거기다 이제 중증 질환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그 효녀일 경우 예. 더군다나 이제 안쓰럽게 생각해서 예.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거기서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불효하는 것이다. 마치 뭐 옛날 고려장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죄의식 때문에 절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왜냐하면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그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안쓰러운 게 뭐냐면 그 부모가 아니면 어머니가 우울증일 경우 네. 본인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할 경우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안쓰럽지만은 또 부모를 또 남겨두고 내가 또 자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지나친 이제 막 그 자아 확대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동반 자살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너무 안쓰럽죠. 그런데요, 오늘도 보니까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15년째 이 부친이 조부모를 홀로 모셨다고 해요. 요즘 사건들 보면은 주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자신이 그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우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없어짐으로 너무 인해서 무거워서. 너무나 짐을 네. 남기고 떠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 네. 근데 사실은 뭐 본인이 선택하는 자살도 안쓰러운 거고 저는 자살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본인이 그 죽음으로서 동반 자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최소한 6명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최소한 몇백 명에게 그 부정적인 그리고 연예인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힘든 세상에 대한 선택이라면 본인만 해도 되는 거지 뭐 본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은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식이지만 1년 뭐 그 사례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15년을 모시면요. 치매에 걸린 부모 15년 모시면 정말 그건 뭐
너무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오죽하면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어려서부터 형제인데 형이 그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동생은 전혀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네. 형을 간호하고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예. 20년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20년을? 거예요. 예, 아.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고 우리가 1,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긴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비관한 나머지 형을 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법정에서는 뭐 방청객들도 정말 다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애절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친족 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가지 잣대로만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해서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식이 형이 있고 뭐 동생이 있고 그러면 여러 형이 명이면. 모시면 동생은 너는 그러면 무슨 뭐 명절 때만 오느냐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왜 전화만 하고 왜 얼굴도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생기거든요. 우리 집도 3남 3녀인데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있고 부모님 대전에 네. 계시니까 예. 사실은 큰형하고 둘째형 그리고 누나가 많이 이제 돌봐드리고 이제 대전에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돈으로라도 예. 이렇게 좀 보탬을 그렇죠. 해드리는데 자식 돌이라니까. 이제 예.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 다 같은 자식인데 그래 이제 요즘에 뭐 상수계관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돌봄에 대해서 그 케어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인정을 해주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그건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고 네.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예 그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 가는데 이제 그 한계가 있고 예. 또 그렇다고 해갖고 누구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조금씩 나눠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그 돈이 없을 경우에는 뭐 몸으로라도 아니면 좀 돌봐드리고 아니면 또 교대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예. 가족 간의 그 뭔가 화해와 아니면 그 나눔 그리고 또 국가에서의 그 복지 그런 지원도 것들이 있어야 함께 되고요. 다 이루어져야 될 서로 큰 이해도 문제입니다.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요양시설을 가시는 건데 이게 요양시설 간다는 게 가기도 어렵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받는 돈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간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네.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저희들이 직접 바깥에 나가 있는 차윤주 리포터에게 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포에 있는 요양시설에 그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죠. 네, 차현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동작구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노인분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낮 시간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의 활기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 뒤쪽으로 열심히 탁구를 치고 계신데요. 그럼 이곳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 스파이크를 날리는 폼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70. 올해 어. 71 이제. 우리 선생님은 71. 그러시군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비결 보다시피 이렇게 와서 운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밥 먹고 여럿이 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젊어지나 봐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혹시나 아프게 될 때 그때에 대한 내가 아팠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게 대책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그렇게 자식한테는 좀 그럴 거 안 같을까? 그럼요. 나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식이 직접 돌봐주시는 것과 아니면은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쪽에 가는 것과 어떤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저는 자식보다는 요양원에 가서 편하게 있는 것이 자식한테도 덜 괴로움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나도 편할 것 같고
거가 뭐, 네,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할머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또 한 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심히 역시 탁구 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잠시. 안녕하세요. 네, 역시 건강해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7입니다. 와, 역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누구한테 이기려고 안 하고 좋은 일만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 비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버님은 혹시 나중에 혹여라도 아프게 되면 그때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그때 가가지고 자식들 형편 보고 또 뭐 요양원도 있다니까 어느 게 좋을까 판단해서 자식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아버님의 것이니까 아버님이 결정하시겠다. 예, 네, 그러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할까 부담을 갖고 걱정하지만 오늘 만나본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영위하고 또 자식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노인복지관에서 YTN 차현주입니다. 네, 건강하게 사시는 노인분들 만났습니다.